자, 오늘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동경이 이제 뜻하는 게 이제 시초선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을 이렇게 쟀을 때 그 각이 나타내는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움직이는 경계라 그랬습니다. 그 반직선 얘기하는데, 자, 두 개의 동경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이제 하나의 선생님이 동경 두 개 이제 색깔 두 개로 이제 표시를 해볼 건데,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 이렇게 노란 선으로 나타내는 동경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라색 선으로 나타내는 동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케이스인데, 자, 선생님 동경이 일치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하나가 아니라 그랬어, 그지? 얘가 한 바퀴 돌아서 더 올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더 올 수도 있고 뭐 우물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동경이 같아도 나타내는 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나타내는 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둬보자. 네, 노란색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 그 다음에 보라색 각이 나타내는 각을 베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알파 베타가 이렇게 1사분면에서 일치할 수도 있고 2사분면에서 일치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몇 사분면에서 일치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떤 동경이 나타낸 일반각은 몇 바퀴 돌아서 이제 몇 바퀴 이제 돌면 이게 시초선으로 되돌아오고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더 가냐 이렇게 이제 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시초선으로부터 돌아간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각을 우리가 x도라고 한번 이렇게 취급을 해볼 거야. x도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자,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 알파라는 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360도만큼 n바퀴 돌고 거기에다가 x도만큼 더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라는 각도 생각을 해보면은 베타라는 각은 그럼 360도 곱하기 자, 얘는 이제 알파랑 베타가 이 몇 바퀴 돌아가냐가 똑같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바퀴 수는 우리가 다른 문자로 표현해 볼 거야. 그래서 뭐 L바퀴 돌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L바퀴 돌고 거기에다가 X도만큼 더 갔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지?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두 동경이 일치하면은 이 X라는 게 몇 도인지 간에 일치할 때의 성질이 있을 텐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x를 소거시켜주면 돼요. 자, 두 개씩을 어떻게 하면 이제 x가 소거가 되는 거니까 얘를 변변 빼봅시다, 이렇게. 자, 변변 빼보면 어떻게 돼요? 알파에다가 베타를 뺀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360도 곱하기 자, x는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m에다 l 빼준 거 m 빼기 l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m도 몇 바퀴 돌았다 바퀴수고 l도 몇 바퀴 돌았다 바퀴수니까 m 빼기 l은 뭐가 되겠어? 어차피 정수가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어차피 정수가 될 거기 때문에 저 최종적인 결론을 얘기해주면은 알파에다가 베타를 뺀 건 뭐가 된다? 360도의 정수배가 된다. 이런 성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게 되는 두 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빼면은 그냥 360도의 정수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자, 또는 우리가 이제 360도를 라디안으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디안 단위로 표현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n파이 이렇게 표현해줄 수도 있겠죠? 2파이가 이제 360도니까 2파이 곱하기 n 그래서 2n파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게 이제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할 때 두 각 사이의 관계의식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원점 대칭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동경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요. 동경 하나는 반대쪽으로, 정반대쪽으로 180도가 되게 요렇게 뻗는 요런 두 개의 이제 각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어떤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방향은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원점 대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역시 아까 전처럼 요만큼의 각을 우리가 x도라고 한번 취급을 해봅시다. x도라고 해주면은 알파라는 각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일단 320도만큼 몇 바퀴 돕니다. 일단 320도만큼 뭐 n바퀴 돌았어요. 돌면 여기까지 올 거고 여기에서 이제 x도만큼 더 간 다음에 180도만큼 더 가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320도 곱하기 m 더하기 x도에다가 추가로 180도만큼 더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베타는 그럼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았어.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서부터 x도만큼만 더 가면 되겠죠? 더 더하기 x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알파랑 베타 사이에
그 관계를 알고 싶으면 x에 상관없이 일직선을 이루면 이제 나타나는 그 알파랑 베타에 대한 관계를 찾고 싶으면 x를 소거시켜주면 되는데 역시 어떻게 하면 소거가 돼요? 변변 빼주면 소거가 됩니다. x가. 그래서 여기 x 날라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를 뺀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랑 베타를 뺀 녀석은 360도 곱하기 m-l에다가 더하기 추가로 맨 끝에 180도를 더 더해주게 되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어차피 n 빼기로는 어떤 정수가 될 테니까 그럼 이제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동경이 이렇게 원점 대칭일 때는 두 각을 빼면 어떻게 된다?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거기에다가 180도를 더해준 거랑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어요. 라디안 단위로 고쳐주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n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된다. 요게 그래서 이제 두 동경이 이제 원점 대칭일 때 나타나는 성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요거 이해되나요 지금?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이해돼요? 자, 이 공식이 지금 상황이 5개라서 공식으로 외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공식을 어떻게 만들어낸지 유도 과정을 잘 봐야 돼요. 나중에 공식이어서 풀라 그러면 이게 y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이나 엄청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유도 과정, 선생님이 유도하는 과정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축 대칭을 봅시다. 자, x축이면 요선이 x축이잖아요. 그죠? 그 요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이렇게 접히는 녀석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라는 각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베타라는 각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x축 대칭이 되려면은 요 각도 x도가 되면 되고 요 각도 x도가 되면 되잖아요. 여기 각이 똑같으면 돼요. 그럼 접으면 접힐 테니까, 그지? 예. 요런 그림을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럼 이 경우에 알파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 아닐까? 일단 320도만큼 몇 바퀴 돌았어. 320도만큼 n바퀴 돌아서 이제 시초선으로 온 다음에 노란 선까지 가려면은 이번에는 음의 방향으로 x도만큼 회전시켜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도 이렇게 써주면 알파라는 각이 나오게 될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방향으로 회전하면 각을 플러스 방향으로 보고 이 방향으로 회전하면 각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주면 되고요. 자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베타는 역시 360도만큼 몇 바퀴 돌고 거기에다 추가로 x도만큼 이제 이번엔 여기서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x를 소거시켜 주려면 이번에는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빼기 x랑 더하기 x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변변 더해주면 이때는 어떻게 나와?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 곱하기 m 더하기 l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정수에다 정수 더한 건 정수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결론 어떻게 낼 수가 있냐? 아, x축 대칭인 두 동경이 나타낸 각은 두 각을 더했을 때 뭐가 된다? 결과가 360도의 정수배가 된다. 예, 360도를 라디안으로 고쳐주면은 2파이에 이렇게 2n파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두 동경이 이제 x축에 대해 대칭일 때는 더한 게 360도의 정수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아까 전에 달라. 아까 1차하는 경우는 어땠어? 빼서 360도의 정수배였죠. x축에 대해 대칭인 것보다 더해서 이제 360도의 정수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y축 대칭. 자, 예를 들어서 y축의 대칭이니까 요선에 대해서 접었을 때 접히게 그려주면 되니까 자, 요 각을 이제 알파가 요 직선 알파가 나타낸 동경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접었을 때 접혀야 되니까 요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요 녀석을 이제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x도만큼 이렇게 돌아갔다 생각하면 접으면 접혀야 되니까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여기도 x도가 되겠죠, 그죠? 예,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자, 알파랑 베타를 표현해보자. 자 그럼 알파라는 각은 360도만큼 이제 몇 바퀴 돌고요. 자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x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려고 보니까 180도만큼 일단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x도만큼 되돌아오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 180도 빼기 x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베타가 나타내는 각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360도만큼 L바퀴 돌고 그럼 여기까지 왔어. 여기다 추가로 X도만큼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X도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역시 X를 소거시켜 주려면은 변변 더해주면 되니까 그럼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360도 곱하기
자, 여기 360도로 묶어주면 m 더하기 l이 되고 x는 날아가고 뒤에 180도가 남게 되겠죠, 그죠? 네. 근데 n과 l을 더하면 어차피 정수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써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된다?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180도를 더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디안 단위로 고쳐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n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y축 대칭의 상황이야.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y는 x에 대해 대칭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각이 여기 요렇게 위에 있다고 합시다. 자, 선생님이 y는 x라는 선을 이제 파란 선으로 그려놨는데, 자, 그럼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접히게 하려면은 요 정도로 이제 베타가 가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 정도 가면 될 거고. 그러면은 요만큼의 각을 x도라 그러면 요만큼의 각도 얼마가 돼요? x도가 되겠죠. 그죠? 예, 파란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말이야. 자, 그럼 역시 알파를 나타내는 각을 한번 써보면은 알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360도만큼 몇 바퀴 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90도만큼 간 다음에 x도만큼 되돌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90도 마이너스 x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베타는 360도만큼 몇 바퀴 돌고 거기에다 추가로 x도만큼 더 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온 다음에 x도만큼 요만큼만 가면 되니까. 자, 그럼 역시 x를 소거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변변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변변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되지?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x 날아갈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에다가 m 더하기 l을 곱해주고 거기다 추가로 90도를 넣어준 녀석이 나오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정수 n으로 그냥 뭉뚱그려 쓰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된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라디안으로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5개의 동경을 생각해봤는데 x도가 몇 도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뭐 이만큼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가지고 이렇게 일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x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2개의 동경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 그 다음에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일 때,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yx의 대칭일 때, 그 두 동경이 나타낸 각을 더하거나 빼서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본 건데,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공식이 다 비슷하게 생겼고, 이 상황이 되게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우면 좋긴 해요. 외우면 좋긴 한데 여러분들 외우기 힘들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일단 무조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일단 뭐부터 그려라? 그림부터 그려라. 자, 그림부터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줘요? 여기 요 부분의 각을 이제 x도라고 놓은 다음에 x를 소거시킬 수 있게 우리가 이제 해주면 되는데, 자, 근데 선생님은 이 공식을 이제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공식이 나오는 원리대로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해 줍니다. 자, 일단 공식이 나오는 원리는 좀 적어놔야 되는데요. 네, 적어놔야 되는데, 자, 거기 책에 있는 그림이랑 선생님이 똑같이 그려놨거든 지금. 네, 책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이 그려놨으니까 요 책에는 요 공식 결과만 나와 있지만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이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요거 필기 한번 해두고, 가도록 합시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약간 좀 이제 적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도 몇 개 풀어줄 거야.
일단 한 원점 대칭까지는 다 적었나요? 두 번째 정도까지는 다 적었어요? 좀 지우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두 번째 정도까지는 다 적었니? 창욱이는? 적었어요? 네. 일단 좀 지우고 갑시다. 적었어요? 서영이도 4번은 다 적었니? 4번까지만 지웁시다. 자,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두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제 공식을 안 외우고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제 선생님이 요령을 한번 알려줄 테니까 잘 보고 이제 남은 문제들 오늘 좀 다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27번 문제 한번 봅시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제 원점 대칭이 된답니다. 원점 대칭이 되는데 그런 세타가 180도에서 270도 사이에 있대. 180도에서 270도 사이에 있대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나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좌표표면에다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그림을 그려줘요. 이렇게.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세타가 지금 180도에서 270도 사이라고 했잖아. 그럼 180도에서 270도 사이는 몇 사분면이 존재하죠? 각이 3, 4분면이 있습니다. 그죠? 자, 3, 4분면 쪽에다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 거야. 3, 4분면 쪽에다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이랑 5세타면 얘를 5배 준 거야. 그지? 5배 해줬으면 몇 바퀴 돌았을 거야, 아마. 몇 바퀴 돌고 나서 5세타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되게 그려줘야 되니까 요렇게 일직선상인데 방향은 반대로 여기쯤에 이제 5세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내가 그냥 x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냥 x도라고 생각해보면은 자, 세타를 나타내는 녀석은 어떻게 표현되죠? 그럼 세타를 나타내는 녀석은 일단 세타는 일단 무조건 5세타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냥 자, 세타를 나타내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세타를 나타내는 녀석은 일단 몇 바퀴 안 돌았어. 얘는 세타는 확실하게 지금 180도에서 210도 사이 각이란 말이야. 몇 바퀴 안 돌았어. 그럼 그냥 한 바퀴도 안 돈 상태에서 간 거니까 x도만큼 가고 거기서 180도만큼 더 가면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세타는 그냥 뭐가 되냐면 180도 더하기 x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세타도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5세타도. 자, 5세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360도만큼 몇 바퀴 돌았을 거예요. 일단 30도만큼 몇 바퀴 돌았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다음에 x도만큼 더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x도만큼 더 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식에서 x도가 몇 도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변변 어떻게 해볼 거야? 빼볼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볼 겁니다. 이렇게. 부호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빼보자. 이렇게 빼보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5세타에다 세타 빼주니까 4세타가 될 거고 4세타는 그럼 x도에다 x도 빼주니까 x는 날아갈 거고요. 360도 곱하기 n 빼기 18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세타가 나오거든? 양변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90도 곱하기 n 빼기 45도 요게 이제 세타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 n은 어떤 점수든지 일단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n 대신에 이제 0부터 시작해가지고 0, 1, 2, 3, 4 뭐 쭉 넣어보는 거야. 쭉 넣어보다가 어디서 멈추면 되냐면 그렇게 해서 넣어보다가 세타를 계속 계산해보는데 세타가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n 대신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45도야. 요 범위 아니죠. 그럼 n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럼 n 대신에 1 넣어보자. 90도에다 45도 빼주면 45도네? 요 범위 아니지. 답 아닙니다. 자, n 대신에 2 넣어보자. 2 넣어주면 180에다 45도 뺐어요. 135도. 요 범위 아니죠. 아닙니다. 자, n 대신에 3 넣어보자. 3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3 넣어보면 270도에다 45도 빼준 거니까 얼마가 되지? 225도 나오죠. 그죠? 225도는 요 범위에 들어가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 값은 몇 도가 되는구나? 225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선생님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도 단위로 줬잖아. 문제의 범위를 도 단위로 주면은 내가 답도 무슨 단위로 적어주는데 답도 도 단위로 적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가로치고 세타의 범위가 라디안 단위로 적었어. 그럼 내가 답을 적을 때도 무조건 뭘로 적어줘야 돼요? 라디안 단위로 적어줘야 돼요. 문제에서 세타를 라디안 단위로 줬는데 내가 도 단위로 줬거나 도 단위로 적었는데 라디안 단위로 줬거나 그러면은 감점이 생깁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더 풀어볼 건데 이번에 31번을 풀어볼 건데 문제에서는 세타의 범위가 90도에서 180도 사이라고 돼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라디안에 좀 익숙해지라고 선생님이 이 범위를 이제 라디안으로 바꿔서 써줄 거야. 90도는 2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180도는 파이죠. 그죠? 따라서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라디안이 좀 낯설어. 그래서 처음에 구할 때 뭘로 구해요? 그냥 도로 구해놓고 나중에 라디안으로 바꿔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된다.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그림을 그려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의 대칭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되게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그리고 y는 x라는 보조선을 하나 그려야겠지. 그래서 y는 x는 요 선이죠. 그죠? 예, 요 보조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해줄 거야. 자, 근데 세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타가 90도에서 180도 사이니까 이사분면에 있거든. 예, 그래서 세타를 나타내는 각을 선생님이 이제 여기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보라색으로. 뭐 요렇게 이제 있다고 합시다. 요거는 그림이 좀 안 예쁜데? 잠깐만. 한 요 정도로 한번 잡아보자. 뭐 몇 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좀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대칭성을 잡기 쉽게 그리는 게 좋아요. 자, 여기가 이제 베타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해보자. 자, 베타가 아니고 세타. 자, 그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y는 x의 대칭이 되게 그려야 되니까 자, 요 녀석에 대해 대칭이 되려면은 요만큼 각의 크기랑 똑같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될 거고 이때 이제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가 어떻게? 같으면 이제 접으면 접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만큼의 각을 내가 모르니까 요만큼의 각을 x도라고 요렇게 이제 설정을 한번 해주자. 요만큼의 각을 x도라고 설정을 해주면은 자 그럼 세타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세타는 일단 도로 나타내볼게요. 처음에는 예, 도로 나타내볼고요. 자 90도만큼 간 다음에 x도만큼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지? 예, 따라서 세타는 90도 더하기 x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4세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4세타는 일단 몇 바퀴 돌았을 거야. 360도만큼 몇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 시초선으로 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시초선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x도만큼 뒤로 갔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음의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빼기 x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네. 뭐 x는 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x로 잡아야 되고 요만큼만 x로 잡아야 되고 보통 예각으로 잡는 게 좀 표현하기가 편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자 x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서 x를 소거시켜주려면 변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변변 더해서 식을 써보자. 그럼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랑 날아갈 거고 그럼 5세타는 어떻게 돼요? 5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이렇게 되니까 세타는 어떻게 될까? 양변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지? 5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5로 나눠주면은 5 7에 35, 5, 20 72도 곱하기 n 더하기 얘는 5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나요? 5, 1은 5, 18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 대신에 1, 2, 3, 4 쭉 넣어보면서 90도에서 180도 사이가 되는 그런 이제 n값을 그런 n값을 찾아서 세타 값을 찾아주면 돼요. 자 n 대신에 1 넣어보면 어때요? n 대신에 1 넣어보면 정확하게 90도니까 90도보다 커야 되는데 90도니까 안 되겠지, 그지? 안 되고 그럼 n 대신에 2 넣어보자. 2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144도에다가 18도를 더해주면 얼마가 되지? 162도가 되나요? 162도는 90도에서 180도 사이 각이 맞죠? 그죠? 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는 몇 도가 되겠구나? 162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거 라디안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이 상태에서 이걸 환산하는 것보다 이 녀석을 먼저 빨리 라디안으로 고쳐주는 게 좋아요. 그럼 5세타는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90도는 2분의 파이지. 자 그럼 양변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양변 5로 나눠주면 얘가 5분의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10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 이제 n 대신에 1, 2, 3, 4 넣어보다 보면 n이 2일 때 역시 나올 겁니다. 자, n 대신에 1을 넣어주면은 n 대신에 1을 넣어주면 세타는 어떻게 돼요? 5분의 4파이 더하기 10분의 파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10분의 9파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다?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모르는 예각을 그냥 x도라고 놓고 각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x도가 소고가 되게끔 변변 더하거나 빼줘서 세타를 구해주면 되는데 세타가 최종적으로 n에 대한 식으로 나오면은 n 대신에 이제 숫자를 막 대입시켜 보면서 점수를 대입시켜 보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 값의 범위가 나오는 녀석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이제 연습 한번 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24번부터 31번까지 선생님 실파에 풀어놓은 것도 있지만은 한번 다시 한번 쫙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 있으니까.